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지난해 한국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 사회에 필요한 핵심 가치를 묻는 질문에 공정이 1위로 뽑혔다고 합니다. 고위공직자 자녀의 특혜와 인사청탁, 공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같은 불공정의 이중잣대를 경험하거나 목격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분노합니다. 이런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며 서너 살 어린아이들도 다른 사람과 차별된 음식을 준다면 화가 날 것인데 분노는 우리 두뇌의 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또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든 동물이든 무리지어 생활하며 공동체적 진화 단계에서 불공정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생겼다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이 인식되면 두뇌에서는 공감과 혐오 감정을 관할하는 뇌섬엽이 활성화되고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인 편도체가 분노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불공정의 피해자가 아닐 때도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공정함에 지나치게 집착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분노로 인한 실수나 오해로 긴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는데 원초적인 해결책은 달아오른 열을 식혀야만 분노도 차츰 누그러지고 뇌과학적으로도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거나 얼음 주머니로 열을 식히는 것은 본능을 깨워 분노로 인해 마비된 이성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찬물에 반응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며 호흡에 집중하도록 인류가 진화했기 때문인데 이런 원초적인 처방이 먼저 우리의 육체를 안정시키고 몸을 통해 감정까지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7월 아마존 스튜디오에서 상영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0월 14일에 개봉한 미국 액션 영화 졸트입니다. 평생 고칠 수 없는 분노조절 장애 증세인 간헐적 폭발성 장애 때문에 분노가 갑자기 터져 주먹이 나가는 주인공 린디는 전기 자극조끼를 입어 철저히 관리하면서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던 중 난생 처음으로 어떤 남자와 진지한 데이트를 하면서 사랑에 빠지는데 다음날 갑자기 남자가 의문의 사건으로 죽음을 맞게 되자 린디는 복수를 위해 살해한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인기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OST로 가수 김필이 부르는 그때 그 아인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길었던 하루 그림자 아직도 아픔은 소송일까 말없이 기다려보면 쓰러질 듯 내게 와 안기는데 마음에 얹힌 슬픈 기억은 쏟아낸 눈물로는 지울 수 없어 어디서부터 지워야 할까 허탈한 웃음만이 가슴에 박힌 선명한 기억 나를 비웃듯 스쳐가는 얼굴들 잡힐 듯
두 갈래 길을 만난 듯 멍하니 한참을 바라보다 무언가 나를 이끌던 목소리에 한참을 돌아보며 지나온 모든 순간은 어린 슬픔만 간직해버렸구나. 혼자서 잠들었을 그 밤도 아픔을 간직한 채 시간은 벌써 나를 키우고 세상 앞으로 이제 나가보라고. 어제의 나는 내게 묻겠지. 웃을 만큼 행복해진 것 같냐고. 아직 허기진 소망이 가득 메워질 때까지 시간은 벌써 나를 키우고 세상 앞으로 이제 나가보라고. 어제의 나는 내게 묻겠지. 웃을 만큼 행복해진 것 같냐고. 아주 먼 날 그때 그 아인 꿈꿔왔던 모든 걸 가진 거냐고. 무엇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까요? 모두가 평범하길 원하지만 보통의 사람이 되길 소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범이란 무엇일까요? 우린 음식에 관한 멋진 사진을 봅니다. 평범한 파티, 평범한 가족, 평범하고 사랑스러운 소녀. 하지만 겉으로만 보고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린디는 평범하게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DNA 깊숙한 속에 묻혀있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어떤 사람은 질환이나 장애라고 부르는데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녀를 평범치 않게 만들었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린디는 통제할 수 없었고, 만약 그녀의 가정이 평범했었다면 특별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린디의 엄마는 약물 남용으로, 아빠는 알코올 중독으로 린디는 필요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점점 더 분노했고 상태는 점점 더 심해졌으며 의사들이 간헐적 폭발 장애란 진단을 내리자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없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위험하기에 부모들이 린디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채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되어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린디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코티솔 호르몬을 분비하면 분노와 함께 빠른 스피드와 강한 체력을 갖게 되는데 관심 있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질환은 그녀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더욱더 화를 내게 만들었으며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폭발하기 일쑤여서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그녀는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실험 쥐로서 그녀의 삶이 시작되었는데
군대에도 보내지만 통제되지 않는 분노에 사고를 치기 일쑤였고 더욱 분노는 자극되었으며 오히려 악화되자 그녀를 감금하고 방치하기 시작합니다. CIA에서는 린디를 인간 병기로 사용하려 하지만 가진 치료법을 사용해봐도 그녀의 분노는 통제되지 않습니다. 자우림 김윤아가 부릅니다. Going Home.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일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우리는 단지 내일의 일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 안으며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밖에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초조해져. 무거운 너의 어깨와 기나긴 하루하루가 안타까워.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너에게 생기면 좋겠어.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짐을 벗고 행복해지길 나는 간절하게 소원해본다. 세상은 너와 나에게도 잔인하고 두려운 곳이니까 언제라도 여기로 돌아와. 집이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우리를 기다려주기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를 가장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난 기도해본다. 드디어 린디는 심리치료사인 먼친이 개발한 특수 전기 충격 촉기를 입고서야 분노를 억제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었고 평범한 생활을 하기 위해 사회 속으로 들어갑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먼친의 의견대로 소개팅에 나간 린디는 회계사 저스틴과 만나기로 한 식당에 가는데 주차요원에게 갑질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자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충격조끼 리모컨을 눌러 분노를 억제하고 저스틴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다가 저스틴이 자신의 끔찍했던 소개팅 얘기로 관심을 끌며 대화를 유도하자 다시 자리에 앉아
서로의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통의 리스트를 늘어놓으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때 린디는 웨이트레스의 무례한 행동에 나이프를 쥐고 분노가 끓어오르자 다시 리모컨을 눌러 억제합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간 린디는 자신들을 뒷담화하는 웨이트레스의 전화 소리를 듣고 참으려고 리모컨을 누르는데 그만 당전이 되어 동작을 하지 않자 이내 분노가 폭발하여 그녀를 떡실신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황급히 식당을 뛰쳐나오며 소개팅은 엉망으로 끝이 납니다. 다음날 심리치료사 먼친을 찾아간 린디는 장치가 고장났다고 하자 수리를 해주고는 평범하게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과거를 인정하고 이겨내야만 치료될 수 있다며 밀접한 인간관계를 가지라고 충고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스틴을 만나는 린디는 벨이라는 개인 회사의 회계사로 일한다는 얘기에 자신의 과거의 직업들을 털어놓으며 대화를 이어가고 그의 따뜻함에 끌려서 급속히 가까워져 진실한 사랑의 감정으로 그날 밤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마치 지네발처럼 장착되었던 전기 충격장치를 몸에서 떼어냈는데도 린디는 저스틴과 함께한 그날 전혀 분노가 유발되지 않습니다. 제1회 해변가의제의 포크밴드 블루드래곤즈 보컬 출신으로 얼굴 없는 가수란 별명의 가수 김성우가 부릅니다. 회상.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지. 그녀는 조그만 손을 흔들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의 눈을 보았지. 하지만 붙잡을 수는 없었어.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지만 멀어져가는 뒷모습 보면서 두려움도 느꼈지. 나는 가슴 아팠어. 때론 눈물도 흘렸지. 그때는 혼자라고 느낄 때 보고 싶은 마음 아니었지만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질 않았네.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내 맘도 편하지는 않았어. 그때는 너무나 어렸었기에 그녀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그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은 한두 번 원망도 했었지만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 너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 서로 말없이 걷기도 했지만 좋은 기억이었어. 너무 아쉬웠었어. 때로는 눈물도 흘렸지. 이제는 혼자라고 느낄 때 보고 싶은 마음 아니었지만 찢어진 사진
이제는 혼자 부르길 때 보고 싶은 마음 허리였지만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질 않았네.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내 맘도 변하지는 않았어. 그때는 너무나 어렸었기에 그녀의 소중함을 다음날 행복한 아침을 맞으며 저스틴과 출근을 위해 헤어지는데 저스틴이 저녁에 자신의 집으로 오면 넙치 요리를 해주겠다며 문을 나섭니다. 원친을 찾아간 린디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저스틴과의 밀접한 인간관계 때문인 것 같다고 일주일만 지나면 특수장치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며 좋아하는 카메라의 셔터를 열심히 찍어대지만 하루 종일 분노가 유발되지는 않는데 저녁이 되자 한껏 외출 준비를 하고 핸드폰에 메시지를 연신 확인하지만 저스틴으로부터 연락은 없습니다. 그래서 린디는 저스틴에게 전화를 거는데 낯선 남자가 받고서는 자신은 비카스 형사라고 밝히며 저스틴은 살인사건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린디는 저스틴이 머리에 2발의 총에 맞고 죽었다는 소식을 경찰서에서 듣고 충격에 빠지는데 비카스와 네빈 형사는 범인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시신을 보게 하거나 어떤 다른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스틴의 장례가 치러지고 린디는 저스틴과의 단 하루였지만 행복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슬픔에 빠집니다. 하지만 더욱 괴로운 것은 잠잠했던 분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인데 린다는 경찰들이 저스틴의 보스인 벨이라는 인물이 관계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스틴의 복수를 결심합니다. 경찰서에 몰래 들어가 저스틴의 휴대폰을 훔치고 저스틴의 집 열쇠를 가지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다 냉장고에서 생선 넙치를 발견하는데 더욱 슬픔을 느낍니다. 형사들은 이런 린디의 행동을 막으려고 찾아가지만 월등한 능력으로 여형사 네빈을 제압하고 저스틴의 스포츠카를 몰고는 카체신 끝에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LG전자 대리점을 찾아가 최고의 해커 소녀 앤디를 소개받고는 통화기록 추적으로 마지막 통화가 폐기된 건물인 것을 알아내고 베리가 보스로 있다는 파이팅 클럽으로 찾아갑니다. 가수 거미가 부릅니다. 너의 하루는 좀 어때? 너의 하루는 좀 어때? 어느 날엔 아플 때도 있겠지. 그런 하루엔 또 내가 곁에 있을게. 그럴 땐 내게 기대. 바람이 차가워진 어느 계절 속에 있어도 내가 따뜻하게 너를 안아주도록 나의 사랑 그대뿐이야. 비가 내려오면 항상 우산이 되어줄 사람. 어느 날에 우리가 만나 힘든 하루도 견뎌낼 수 있어. 슬픈 마음이 너에게 찾아왔다면
속에 있어도 내가 널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도록 나의 사랑 그대뿐이야. 비가 내려오면 항상 우산이 되어줄 사람. 어느 날에 우리가 만나 힘든 하루도 견뎌낼 수 있어. 많이 힘들었지. 이런 말 못했었지만 이제야 하는 말. 그대 있어서 난 행복해. 어떠한 말로도 그댈 향한 사랑 표현 못해. 어느 날에 우리가 만나 힘든 하루도 함께 할 수 있어. 불법 도박장은 많은 사람들의 열광의 도가니였고, 중앙에 앉아있는 베리를 발견하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난 여자친구인데 베리 당신이 회계사 저스틴을 죽였냐고 묻는데 자신은 아니지만 누군지는 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린디는 파이터 고수 3명과 싸워 이기면 알려주는 조건으로 베리가 지목한 파이터 3명과 규칙 없는 대결을 펼칩니다. 린디는 가뿐하게 2명을 쓰러뜨리고 한동치 않은 나머지 1명도 가뿐히 제압하자 베리는 쉽게 알려주지 않고 차 안에서 부활을 시켜 린디를 죽이려고 권총을 들이댑니다. 하지만 이도 가뿐히 제압하고 자동차 배터리로 베리를 고문을 하자 저스틴을 죽인 사람이 게리스라고 말해줍니다. 린디는 비카스 형사를 찾아가 저스틴을 죽인 진범을 알아냈는데 게리스라는 사람이라고 하자 게리스란 인물은 은둔 중인 억만장자로 불법적인 여러 일에 관여하며 건들 수 없을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린디는 그가 싫어할 정도로 내가 건드릴 것이라며 만날 수 있는 곳을 묻자 비카스 형사는 하루를 만난 저스틴이 목숨을 걸 만큼 좋은 사람이냐면서 다른 좋은 사람도 많다고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시내에 있는 임페리온 타워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때 네빈 형사가 총으로 막아서지만 린디는 신생아실로 숨어들어 아기들을 던져 밖에 하면서 당황케 네빈을 따돌리고 병원을 빠져나와 게리스가 있다는 임페리온 타워로 찾아갑니다. 음침한 현관에서 만난 보안 책임자 델라 크루아에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상황골 신경군의 일격을 맞고 제압을 당해 의자에 묶이는데 보안 책임자는 저스틴을 해친 사람은 아니었고 전기 충격 장치가 제거된 상태로 차에 태워 린다를 되돌려 보냅니다. 델라 크루아는 보스 게리스에게 보고를 하는데 귀찮게 하는 알 수 없는 변수는 반드시 제거하라고 합니다. 잔나비 최정훈이 부릅니다. 가을밤에 든 생각.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흘러가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에 부르다 보면 어제가 올까 그립던 날이 참 많았는데 저 멀리 반짝이다 아련히 멀어져가는 너는 작은 별 같아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에 수많은 바람 불어온다 날려보내지 않을래 잊혀질까 두려워 곁을 맴도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을 기억해주세요. 린디는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 자신을 데려가는 운전기사를 제압하고 도망을 친 후 심리치료사 먼친을 찾아가 전기 충격장치를 다시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다시 조끼를 입고 자신의 집을 찾아간 린디는 누군가 폭발물을 설치한 것을 발견하고는 떼어내어 가방에 넣고 가스를 틀어 폭발시켜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아들을 뒷자리에 태우고 잠복 중이던 형사 피카스의 차에 타고는 자신의 분노조절 장애에 대해 고백을 하면서 당신이나 그 어떤 사람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며 전기 충격장치의 리모컨을 보여주고 저스틴의 복수를 방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자 형사 피카스는 린디의 어깨에 손을 얹고 전기 충격장치를 작동시켜 직접 그 충격을 느껴봅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보다 린디 당신이 더 다치겠다면서 자기가 린디에게 관대한 것처럼 스스로에게도 관대하게 대하라고 진심의 충고를 합니다. 그 순간 린다의 아파트가 엄청난 폭발로 산산조각이 나자 다시 임페리온 건물을 기어오르던 린디는 펜트하우스 꼭대기에 도착하자 이미 보안 책임자 델라 크루아가 총을 겨누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재를 먹으며 일장 연설을 하던 게리스는 회계사인 저스틴을 잘 기억하진 못하겠지만 자기가 죽인 사람들 반이 회계사라면서 유감이라고 합니다. 보안 책임자 델라 쿠로에게 끌려간 린디는 의자에 묶인 채 주사로 피를 빼내어 죽이려는 고통의 순간 다시 분노의 호르몬이 폭발하면서 결박을 끌어버리고는 델라 쿠로아를 제압하고 맙니다. 여러 명의 보안 요원들을 제압하고 펜트하우스로 향하는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식탁 위에 엎어져 죽어있는 게리스와 함께 살아있는 저스틴이 박수를 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수 메이비가 부릅니다. 못난이. 아직 난 좋은데 넌 지겨워졌나봐
꺼져만 가는 맘 난 보내야겠지. 편한 옷만 입어서 화장기 없는 얼굴이 지겨워져 떠난 것만 같아. 난 다짐했었어. 오늘만은 그래야 했어. 거울 앞에서 몇 번씩이나 난 다짐했었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가 돼보자고. 오늘만은 단 하루만은 난 초라해지지 않게. 아무리 예쁜 화장을 해도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헤어지자고 말하는 네 앞에 내가 초라해져. 널 사랑한 것뿐인데 너를 사랑한 죄로 세상에서 내가 가장 못나 보여. 넌 멋져 보였어. 잔인하게 그래 보였어. 끝까지 내겐 좋은 사람 넌 그래 보였어. 세상에서 제일 못난 나를 만들고서 여전히도 넌 더 좋은 사람. 나는 못난 일 같아. 아무리 사랑하지 않아도 아무리 내가 보기 싫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넌 뒤돌아서서 가지는 마. 그래도 네가 사랑한 나란 사람 그렇게 내버리듯이 넌 뒤돌아가지 마. 네 맘속에 흔한 사랑으로 흔한 그런 여자로 만들고서 날 떠나지 마. 아무리 예쁜 화장을 해도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헤어지자고 못된 말하는 네 앞에 내가 초라해져. 널 사랑한 것뿐인데 너를 사랑한 죄로 세상에서 내가 가장 못나 보여. 너를 사랑하는 난 못난 이 같아. 사실은 CIA 요원인 저스틴이 꾸민 음모였고,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게리스를 죽이기 위해 린디의 초인적인 분노 능력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진실의 실체에 당황한 린디는 믿을 수 없었고, 분명 장례까지 치렀는데 그 시체는 거리의 건달이었으며 심리치료사 먼친도 저스틴과 한패로 실험 자금을 받은 대가로 저스틴을 소개팅하면서 그녀의 모든 심리적인 정보를 제공해 쉽게 린디가 저스틴에게 호감을 갖고 사랑의 늪에 빠졌던 것입니다. 결국 린디는 폭탄을 들고 탱크 밑으로 들어가 자살한 2차 세계대전의 실험 셰퍼트처럼 이용당했던 것입니다. 분노한 린디가 달려들려 하자 여번에 리모컨을 들고 있던 저스틴이 동작을 시켜 린디가 쓰러지고 계속 기어가면서까지 공격하려 하자 리모컨을 연속해서 누르던 저스틴은 리모컨이 방전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다시 일어선 린디가 저스틴에게 폭탄을 든 가방을 던져주고는 스위치를 눌러 폭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먼친의 사무실에 찾아가 협박하던 린디를 형사 피카스가 다리에 총을 쏘아 멈추게 하고 먼친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체포됩니다. 병원에 문병으로 온 형사 피카스는 침대에 누워있는 린다와 서로 호감 있는 대화를 나누며 뭐든지 다시 시작해보자고 합니다. 퇴원 후 린디는 폭발로 타버린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갑자기 과거 린디의 상태를 관찰했던 CIA 여성 요원이 나타나 린디에게 자신들의 일을 통해 인간으로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며 함께하자고 제안을 하자 린디가 분노의 호르몬이 폭발하려는 순간 요원이 전기 충격기 리모컨을 누리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졸트는 분노조절장애의 여성이 거대한 조직에 의해 목숨을 잃은 남자친구의 복수를 한다는 액션물입니다. 여성 감독과 여성 주연의 조합을 통해 웰메이드 F등급의 영화가 탄생하면서 케이트 베킨세일이 주인공 린디로 등장하는데 언더월드에서 맹활약했던 여전사답게 이번 영화에서도 강력한 액션을 선보입니다. 영화를 홀로 이끌어가며 수위 높은 대사와 강력한 액션으로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지만 분노조절장애의 여성이 사랑에 빠진 후 캐릭터가 급변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황당한 설정이고 다만 주연 배우의 액션에는 관객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분노로 각성할 때 상대방을 공격하는 폭력적인 린디가 스스로 고통을 받으면서 분노를 억제하다 불의를 참지 못해 폭발하는 영웅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그리 정의롭지는 않고 어린 시절에 사랑을 덜 받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설정과 그것을 밀접한 사람과의 관계와 사랑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스토리는 그나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졸트가 새로운 영웅 캐릭터의 탄생일 순 없고 그저 개성 강한 조연들의 웃음 유발과 린디의 강력한 액션으로 악당들을 물리친다는 단순한 스토리로 감상한다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미국 영화 졸트였는데요. 제목인 졸트는 충격을 주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다라는 뜻으로 복싱에서는 넉아웃에 가까운 강렬한 펀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안산 단원고 이다운 군의 미완성곡으로 1절만 만들어진 노래를 그룹 포맨의 신용재가 편곡 완성하여 부른 사랑하는 그대여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사랑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참 고생했어요. 많이 힘든 그대 힘이 든 그대 안아주고 싶어요. 지금쯤 그대는 좋은 꿈 꾸고 있겠죠. 나는 잠도 없이 그대 생각만 하죠. 그대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싶지만 항상 마음만은 그대 곁에 있어요.
내가 만든 내 노래 들어봐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내가 만든 이 노래 그댈 위해 불러봐요. 힘이 든 그댈 생각하면서 내가 만든 내 노래 들어봐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하는 그대여.